피지컬 AI. 요즘 정말 핫하죠? 우리 미래를 바꿀 거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말이죠. 이 화려한 기술 뒤에서 진짜 돈은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? 오늘 그 현금 흐름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CS 같은 행사만 봐도 그렇죠. 매일같이 진짜 사람 같은 로봇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? 정말 공상과학 영화 속 미래가 코앞에 다가온 것만 같습니다. 그야말로 로봇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분위기죠. 하지만요, 우리는 오늘 이 화려한 쇼의 무대 뒤편을 좀 보려고 합니다. 이 엄청난 기대감, 이 어마어마한 투자금. 근데 그래서 진짜 수익은, 그러니까 버는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돈의 냄새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하드웨어의 화려한 귀한. 모두가 열광하는 이 로봇들, 과연 재무제표를 까봐도 그렇게 화려할지 현실을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보겠습니다. 일단 시장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한번 보세요.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피규어 AI 같은 회사들이 있잖아요. 아직 로봇을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판 것도 아닌데 기업 가치가 벌써 수십조 원을 넘어섭니다.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. 자,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? 이 천문학적인 몸값 뒤에 그래서 실제로 고객한테 로봇을 팔아서 번 매출은 과연 얼마일까요?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. 바로 0입니다. 네, 0, 원이요. 2026년 현재까지 이 회사들이 외부 판매로 올린 공식적인 매출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. 와, 기업 가치는 저기 우주까지 날아갔는데 정작 회사 통장에는 현금이 안 꽂히고 있다는 거죠. 정말 충격적인 현실입니다. 혹시 나중에 팔기 시작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. 바로 제조업의 고질적인 문제, 낮은 이익률이죠. 보세요. AI 소프트웨어 회사가 100원어치 팔아서 80원을 남길 때 로봇 회사는요? 온갖 부품값, 공장 돌리는 비용, 재고 비용 다 빼고 나면 기껏해야 15원 남을 거다. 이게 현실적인 예측입니다. 이건 뭐 애초에 체급이 다른 게임이라는 겁니다.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? 지금부터 저희가 4개의 렌즈라는 아주 유용한 분석 틀로 이 거품의 실체를 하나하나 벗겨보겠습니다. 회계장부부터 시작해서요. 빅테크 기업들의 진짜 속셈,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판도, 마지막으로 돈을 대는 벤처 캐피털의 시각까지 이 4가지 렌즈로 딱 비춰보면 왜 로봇 몸체, 이 하드웨어만 보고 투자하는 게 위험한지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. 자, 빅테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아마존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. 아마존이 물류창고에서 쓰는 로봇이 수십만 대거든요. 근데 단 한 대도 밖에 안 팔아요. 왜일까요? 간단합니다. 이 로봇들은 팔기 위한 상품이 아니에요. 자기들만 써서 물류 효율을 극광으로 끌어올리고 다른 경쟁사들은 절대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비밀병기이자 내부 인프라인 거죠. 그리고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? 맞습니다. 바로 스마트폰 시대의 재탕이에요. 삼성이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인 갤럭시를 만들었지만 결국 생태계를 장악한 건 두뇌 역할을 한 안드로이드 OS, 즉 구글이었잖아요. 이것처럼 로봇 시대에도 열심히 몸만 만들다가는 결국 두뇌를 쥔 AI 기업의 하청공장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.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좀 애매합니다. 벤처 캐피털, 그러니까 VC 펀드는 보통 7년에서 8년 안에는 투자를 회수해야 하거든요. 근데 로봇 하나 제대로 개발해서 양산까지 하려면요. 10년은 훌쩍 넘어갑니다. 이 시간이 서로 안 맞는 거죠. 이러니까 순수하게 수익만 보고 투자하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선뜻 돈을 넣기가 어려운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로봇 하드웨어라는 화려한 신기루 뒤에 숨겨진 현실을 봤습니다. 그럼 진짜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? 지금부터 진짜 승자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. 앞으로 하드웨어 회사들이 맞닥뜨릴 가장 무서운 미래가 바로 이 상품화, 영어로는 커머디타이제이션입니다. 이게 뭐냐면 기술이 점점 평준화되면서 로봇 몸체 만드는 게 더 이상 특별한 기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. 마치 지금 우리가 컴퓨터 조립하듯이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결국 남는 건 피 튀기는 가격 경쟁뿐이고 이익은 바닥을 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분석이 내리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. 지금 당장은요. 겉은 번지르르한데 수익 모델은 애매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, 완제품 회사들, 특히 제조업이면서 가치 평가하는 기술주처럼 받는 곳들은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럼 진짜 기회는 어디 있을까요? 전문가들은 딱 이 3군데를 주목하라고 합니다. 첫째,
로봇의 근육과 감각이 되는 핵심 부품. 둘째, 로봇의 두뇌를 훈련시키는 AI 인프라. 그리고 셋째, 이미 특정 분야에서 확실하게 돈을 벌고 있는 B2B 로봇들입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? 핵심 부품이라고 하면 AI 반도체나 정밀 모터처럼 아무나 못 만드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말하는 거고요. AI 인프라는 로봇을 똑똑하게 만드는 가상훈련장,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센터 같은 걸 말합니다. 마지막으로 특정 분야 B2B 로봇은 물류창고나 스마트팜, 국방분야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로봇 쓰면 이만큼 돈 벌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숫자로 딱딱 증명해내는 그런 로봇들이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 복잡한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고 기억하기 쉬운 단 하나의 원칙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19세기에 미국에서 골드러시가 있었죠. 모두가 금을 캐겠다고 서부로 몰려갔습니다. 그런데 그때 가장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과연 금을 캐던 광부들이었을까요? 아니었습니다. 진짜 부자들은요, 그 광부들에게 곡괭이와 삽, 그리고 질긴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들이었어요. 지금 이 피지컬 AI 시대가 바로 새로운 골드러시입니다. 그리고 이 분석은 말하죠. 화려하게 금을 캐는 로봇 회사보다 그 로봇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곡괭이와 삽, 즉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파는 기업에 주목하라고요.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. 앞으로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을 때 여러분의 시선은 저 반짝이는 로봇 자체를 향해 있을 건가요? 아니면 그 로봇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생태계를 꿰뚫어보고 계실 건가요?